안녕하십니까. 매사추세츠 팀의 발표를 맡은 정서연입니다. 저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개선 사항을 분석한 후 혐오 표현이 없는 무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마 프로젝트를 고안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혐오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혐오 표현이 혐오 행동으로 발현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인식 수준을 높이고 혐오에서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 저희는 혐오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성이 확인된 변수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맘충, 잼민이, 틀딱충 이러한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단어들은 전부 혐오 표현의 예시입니다. 혐오란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이며 혐오 표현은 성별, 장대,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해본 경험은 82.4%로 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해본 경험은 76.7%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혐오 표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터뷰와 뉴스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혐오 표현이 일상생활 속에서 농담처럼 가볍게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SNS 상에서 만연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혐오 표현은 갈등과 범죄의 동기가 되어 혐오 범죄로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혐오 표현은 어떨까요?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에서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 있다고 느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혐오 표현이 자주 목격된다고 답했습니다. 연구 데이터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2022 혐오 표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사용했으며 이 자료는 2022년 11월 4일부터 14일 총 열흘간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사회과학용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했습니다. 저희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 모형을 토대로 6개의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1번은 차별의식이 표출될수록 혐오 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다. 가설 2번은 혐오 표현이 과다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혐오 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다이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가설 3번은 차별의식 표출이 혐오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치는 영향은 정적 영향은 혐오 표현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이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의 문제를 인식하고 표현을 줄여나가려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설 4번은 혐오 표현의 과다 노출이 심각성 인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혐오 표현 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입니다. 가설 5번은 혐오 표현이 심각할수록 앞으로의 삶을 우려한다이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은 혐오 표현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혐오 표현이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설 6번은 혐오 표현이 심각할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이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이 혐오 표현으로 드러난 것에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1.8%는 혐오가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요소로 성별과 나이를 물어봤으며 결책치와 이상치는 없었습니다. 남성이 52.5%로 약간 많았으며 60세 이상 응답자가 25.4%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신뢰도 분석입니다. 전체 신뢰도 분석으로는 삭제가 필요한 문항을 제거한 후 모든 요인들의 크롬바 알파 계수가 0.8 이상으로 바람직한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뢰도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 분석으로는 KMO와 바틀렛의 검정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6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1.1%를 설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인 분석은 전체 요인 분석으로 각 구성 개념들로 잘 묶여 적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으로는 통제 변수를 제외한 각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귀분석 결과입니다. 회귀분석에 앞서서 심각성 인지 문항의 리커트 척도가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시 반대로 해석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1번과 2번에 대한 분석은 0.000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별의식과 혐오 표현이 과다하게 노출될수록 혐오 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3번은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예측하는 조절 효과 모양이 유의미하며 혐오 표현 노출 정도는 차별의식 표출과 심각성 사이의 정적 영향을 강화합니다. 가설 4번 또한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예측하는 조절 효과 모형이 유의미하며 혐오 표현 노출 정도는 과다 노출과 심각성 사이의 정적 영향을 강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설 5번은 종속 변수에 대한 관련한 문항으로 0.000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혐오 표현이 심각할수록 앞으로의 삶을 우려합니다. 가설 6번 또한 종속 변수에 관련된 문항으로 0.000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혐오 표현이 심각할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설 검증 결과 6가지 가설 모두 연구 결과가 유의미하므로 채택하였습니다. 앞선 연구 분석을 통해 저희는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개선 사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춘 걸음마 프로젝트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혐오 없는 무해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앱 걸음마입니다. 걸음마는 혐오 없는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자국 프로젝트의 첫 걸음마이자 온라인 세상의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스마트하게 걸러주는 걸음망입니다. 핵심 기능 첫 번째는 혐오 표현 노출 정도를 스스로 조절 가능하게 하는 참여형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혐오 표현의 과다한 노출을 차단해주는 차단형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은 차별의식 표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형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절하여 독립변수인 삶의 우려도와 사회적 갈등 및 범죄 야기를 줄일 수 있도록 가설 1번부터 4번을 바탕으로 앱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가설 3번과 4번은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에 많이 노출될수록 혐오가 존재하며 한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다는 차별의식이 드러난 것이고 이를 심각하게 느낀다. 따라서 접하고 싶지 않거나 보기 불편한 혐오 표현에 대한 노출 정도를 사용자가 스스로 조절하여 차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링크를 조회한 후 자주 보이는 불편한 혐오 표현을 내 차단 목록에 추가하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며 가장 최신의 혐오 표현 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혐오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했습니다. 가설 2번은 혐오 표현이 온라인상에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할수록 혐오가 존재하며 한국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다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혐오 표현을 자동으로 걸으며 이용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위험 지수가 매우 높은 혐오 표현을 자동으로 차단해주고 버튼 ON만 누르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혐오 표현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어떤 표현을 접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했습니다. 마지막 가설 1번은 혐오가 존재하면 한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차별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다입니다. 따라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대응 표현 등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고 분열해서 사회적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며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별의식과 관련된 교육용 동영상을 배포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동영상을 융합하며 혐오 표현 의식에 대한 커뮤니티의 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시사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혐오 표현과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적 융합과 이해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정부 및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는 단순히 혐오 표현 대응을 넘어 더 큰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발걸음 프로젝트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